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만에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 설날도 끝이 났고, 설날에 가족을 만나서 놀고, 조카들 용돈을 주고, 간만에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시간은 흘러가고, 한 살은 더 먹게 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이 민중가요 중에서 상당히 오래된 노래인데요. 이 노다지, 꽃다지입니까? 노래가 좋네요. 작업장 언덕길에 핀 꽃다지 나 오늘 밤 동지의 그 모습이 가슴에 사무쳐 떠오르네. 진정 네. 노래 한 곡 간만에 설 끝나고 나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나이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노동자 시절도 아니고요. 학교 다닐 때 데모할 만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서 벗어난 독재 국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 때는 참 대학교 형들이 데모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맨날 경찰들, 정경들, 저도 정경 출신이지만 정경들이 최루탄을 쏘고 그렇게 학교 가는 길에 최루탄 쏘고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불과 30년 정도 전쯤인데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독재 국가에 반항하는 대학생들이, 반항이 아니죠, 대항하는 대학생들이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노래들을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신문사를 제가 1학년 때 들어갔거든요. 학보사라고 다른데, 가니까 이런 노동가를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다 빨갱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노래들은 사실 작곡, 작사가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미상이고요. 대학생들이 어떠한 규칙도 없이 만드는 노래라서 진정성에 의해서 가슴이 찡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우연찮게 그냥 듣다 보니까, 이런 노래들이 나와서 한번 같이 설 끝난 첫날 같이 한번 들러봤고요. 자, 이제 본업에 충실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설날 전에 한 달 반 동안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노력을 해서 단식과 간헐적인 단식,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몸무게를 약 7kg 정도를 감량을 시켜놨습니다만 단 이틀 만에 몸무게가 절반이 올라가 버리는, 예, 아주 신기한 그런 참 가슴 아프다고 할 수도 있는 설날인데요. 역시 사람이 아랫배가 나오고 흔히 말하면 똥배가 나오고 이제 중년이 들었으면은 복부에 지방이 생기면서 각종 성인병에 근원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많은 운동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운동, 규칙적인 운동,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들이 좀 많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단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이 좋지 않다면 한 3일만 단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몸속에 있던 나쁜 균들, 그리고 해로운 균들이 전부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우리 몸에 이로운 균들이 또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가족들이 모이는 설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뼈 빠지게
고생하지 마라. 먹을 때는 먹어라. 다시 대신에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손해가 크게 나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기는 시절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절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고 심적인 갈등을 겪게 되면은 사람은 오래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봄이 오면 여름이 오듯이요. 또 잔잔한 날이 있으면은 바람이 부는 날도 있거든요. 바람이 분다고 바람이 부는데 대항해서 밖에 뛰어나가서 흔들 게 아니고요.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안 부는 날까지 기다리면서 바람이 잔잔해지면 여러분들 마음도 잔잔해지고요. 스트레스도 줄어드니까 너무 지금 흔들리는 바람에 너무 몸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많이 흔들린다 싶을 때는 한 발 떨어져서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금요일날 목요일 날이었네요. 목요일 날은 제가 우리 가족들이 제 집을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오전만 제가 잠깐 보고 갔습니다. 오전에 가면서 제가 305.2를 이야기를 했었죠. 저도 그 다음날 잠깐을 봤는데요. 잠깐 봤는데 305.1 정도에서 급락이 나와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자,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요.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뭐 조카한테 충분히 만족할 만큼 용돈을 줬기 때문에 제가 번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조카들에게 좋은 삼촌도 대보고 저는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같이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만뒀던 시점과 사실은 이 고점의 시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뭐 매매하고 갔는데 어떻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이게 10시 한 40분쯤 될 겁니다. 그죠? 10시 40분경 제가 요 정도까지 보고 갔거든요. 요 시점에서 갔는데 요 시점 간 이후로 급락이 나왔고 뭐 이 정도면은 풋이 충분히 뭐 2배에서 3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시점이고요. 아마 제 연구소에서 제 글을 보신 분들 같으면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드네요. 자, 305.2 이게 10시 날 시간이 사라져 버렸네요. 305.2 10시 22분이다 그죠? 예, 제가 이 고점을 강력한 저항설이라고 올려드렸지 그죠? 시간을 보시면 1월 23일 10시 22분입니다. 우리 시장을 또 같이 한번 볼까요? (22분) 요 시점이다 그죠? 예, 제가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을 겁니다. 이 당시의 시점이 뭐 304.6 정도 되겠다, 그죠? 이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이 자리가 최고점이 될 것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 자리가 바로 305.2 정도. 그리고 약 10분 만에요. 약 10분 뒤에 이 자리 정확하게 시간이 10시 48분 정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약 28분 정도 뒤에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305.6이다, 그죠? 예, 305.6 찍고 찍자마자 바로 1포인트 급락. 이 정도면 거의 더블이지, 그죠? 풋은 더블 났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여기서 급락하다가 가돌이 치다가 급락.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한 3,400%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위클리 만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확인은 안 됩니다, 그죠? 예, 이게 종목이 벌써 이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확인은 되지 않고요.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점에서 대략 2포인트 정도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0.2짜리는 뭐 대략 2.0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뭐 10배 정도가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10배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5배 정도는 올라갔겠지, 그죠? 자, 이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고 여러분들이 먹었느냐 못 먹었느냐는 여러분들의 능력이고요. 저는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더 수월하도록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 그죠? 금요일날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둘러보고 또 야간 시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5까지는 무난하게 이 자리가 이때 시간이 보시면
304.6 정도 될 겁니다. 그죠? 17분이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17분 요 자리다. 그죠? 304.3에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305까지는 무난하게 간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305.2까지 보인다라고 했지. 그죠? 이 자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강력한 저항선에 얘기했지. 그죠? 강력한 저항선에 얘기했습니다.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 못하고 결국 뭡니까? 재차 하락이 나와버렸지. 그죠? 잘 잡으신 분들 크게 수익 나셨고, 뭐 설날에, 보너스를 좀 크게 얻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미국은 이 고점에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침에 급락이 나왔고, 다시 급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급락이 나왔다. 그럼 야간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야간장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그죠? 예,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뭐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추가 하락, 종가적으로는 보합이거나 약간 상승해서 마감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근거는 미국의 하락인데요. 미국의 하락폭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1.27%니까요. 1.27%의 하락이니까 미국이 만약에 2% 이상, 다우가 2포인트 이상 하락을 할 경우에는 소폭 정도 하락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포인트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소폭 하락 정도, 뭐 302.5 정도, 301에서 301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은데요. 301에서 302.5 정도까지는 안 오겠나. 그리고 위로는 온다 그러면은 지금 303 정도까지는 안 찍겠나,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종가가 8호니까 303점 뭐 한 3, 4 정도, 0.5포인트 정도지. 그죠?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대충 제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추인 상태에서 제 미국장을 보면은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가 대충 감이 잡히겠지. 그죠? 뭐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이미 시장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기준상에서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야간장에 적용을 해보고, 야간장이 제가 예상했는 것과 전혀 다른 형식이라면, 전혀 달리 간다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 되는 거지. 그죠? 제 기준에서는 어려운 시장이 되는 거고, 제 기준과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쉬운, 그죠? 어중충한 시장도 있겠지. 그죠? 어중충한 시간이 중간에 있을 거고, 굉장히 어렵거나 굉장히 쉽거나 이렇게 둘 중이고, 이 쉬운 상태의 장이라면 다음날 장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다음날 장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돈을 날립니까? 아니지. 그죠? 예, 시장은 좋든 나쁘든 돈을 벌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좋으면 이 돈을 쉽게 버는 거고요. 어려우면 이 돈을 어렵게 버는 거죠. 근데 금요일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번 달은 제가 큰 수익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가장 쉽게, 원래 1월달은 가장 쉽게 수익이 났고요. 제가 매년 목표로 하는, 강의를 하기 전에 목표로 하는, 지금은 강의 중이지만요, 강의를 하지 않았을 때 목표하는 정도의 수익은 이번 달에 충분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나고 있다라고 저는 이번 달은 뭐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은 그렇고요. 시크릿 카페는 제가 만기 날은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이제 여기 시크릿 카페보다는 제 연구소에다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평일은 당연히 시크릿 카페에다 올려드리고요. 이제 만기 날은 좀 재밌다 싶을 때는 제가 연구소에 올려드리고,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시크릿 카페에 올리고 이렇게 도움이 되시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같이 야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장이 야간장이 많이 급락했네. 그죠? 뭐 대충 그냥 제 마음대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야간장을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지금 처음 보는데, 자, 한번 볼까요? 주가가 지금 303.2, 종가는 303.25. 전날 종가, 주간장의 종가가 302.85에 마감했다. 그죠? 8호. 302.85 요 자리겠다. 그죠? 요 자리. 그죠? 요쯤에서 시작했다가, 자, 시작하자마자 좀 올랐네. 그죠?
제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가격이, 미국이 1%대, 2%대를 가상을 얘기 드렸지, 그죠? 미국이 2%, 즉, 다우라든가 나스닥이 2% 정도의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저가는 대충, 301에서 302 정도가 바닥일 것이고, 종가는 보합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1% 정도 하락일 경우에는, 뭐, 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가는 살짝 0.5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마감할 거라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과적입니다. 어차피 미국장은 열렸기 때문에 이만 결과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0.5포인트 정도. 그럼 미국은 1포인트 내외가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죠? 자, 미국은 얼마큼 떨어진지 한번 볼까요? 미국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어이구야, 이거 뭡니까, 이게? 나스닥이 장중에 급등까지 보였다가요.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급상승을 했다가 급락했다가 소폭 하락이다. 그죠? 예, 0.58포인트. 1포인트도 안 되지. 그죠? 예, 1포인트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야간 시장 어떻게 된다? 0.5포인트 정도로 상승해서 마감할 것이다. 장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 하락이 다 나오고 결국은 이렇게 마감할 것이다. 요런 모양이지, 그죠? 그 다음에 2포인트 이상일 때는, 요렇게 정도. 요게 지금 야간장 전체 6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모습이고요. 지금 요 모습이 지금 6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모습이지, 그죠? 그러면 0.5포인트 정도 하락, 소폭 하락 정도다, 그죠? 네, 소폭 하락이고, 나스닥은 약 1% 정도 하락.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급등해서 어떻습니까? 급등해서 급락이 했네, 그죠? 원웨이 하락했네, 그죠? 0.5포인트 상승해서 갭 상승으로 0.5포인트 올라갔다가 시가 저가로 쌍봉을 찍고, 자, 잘 보면 중요한 건 뭡니까? 쌍봉을 찍고 바로 음봉으로 떨어져서 마감했다. 그리고 약 1포인트. 그럼 요거 차트로 본다면 야간장의 흐름은 대충 요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모양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같이 봐야 되겠지, 그죠? 한번 지나간 거니까 사실 지나간 걸로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가는 비슷해요, 그죠? 제가 생각했던 종가하고 비슷하고 상승 마감입니다, 그죠? 상승 마감이에요. 아, 이거 주간장이구나. 자, 야간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걸 지워야 되겠네, 그죠? 지웠더니만 날아가 버렸어. 자, 일단 상승 마감입니다, 그죠? 상승 마감. 그러면 미국이 1포인트 정도 내외로 하락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상승해서 마감한다. 대략 얼마? 0.5포인트 정도. 자, 얼핏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죠? 그럼 모양, 차트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상했던 모양은 뭐 이쯤 되거나, 그죠? 이쯤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마감하거나 좀 더 올랐다가 내려오거나 또는 그냥 못 오르고 올라가는 정도의 마감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이 그 모습인지 한번 보자, 그죠? 자, 시작하자마자 조금 올랐지, 그죠?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조금 더 빠졌다가 다시 쭉 올렸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두 번째 모양과 좀 유사한 모양입니다, 그죠? 뭐 심플하게 따지면 여기에 쌍바닥을 찍고 좀 더 떨어졌다는 건데 이거는 이거하고 좀 틀리긴 한데 이런 디테일까지는 맞출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이런 디테일까지는 제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모양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이런 모양이 실제로 나왔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머릿속에 나와 있다면은 미국장이 개장을 하기 전이면 분명히 상승을 할 겁니다. 미국은 미국장 개장 전에 상승을 했다가 미국장 개장하자마자 바로 꼬그라졌어요. 급락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마감했을 거예요.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 했겠지만, 그죠? 다 이걸 빼고 선으로 봐서 이렇게 됐다. 그럼 우리나라 미국장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이 하락이 시작됐을 테고, 그죠? 시작됐을 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미국이 이렇게 마감은 여기서 했겠지, 그죠? 그럼 미국의 흐름이 장전에 올라가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급락이 나왔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점에서 이렇게 약간 가돌이 치다가 이렇게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러면 이 모양이 이 고점일 때, 즉 미장이 개장 직전, 미국 시장의 개장 직전인 11시 30분 전후에서 12시 사이에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급락이 나왔을 거란 말이지. 그죠? 급락이 나왔을 거다. 그럼 이 자리, 이 그림을 예상을 했다면은 어느 지점이 이게 몇 시인지 7시인지 9시인지 10시인지 11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장이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을 때 풋을 매수하고 보유를 하고 있다면 미국장이 언젠가는 개장을 하고 급락이 나왔을 때 굉장한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죠? 이거 보시면은 58원에 시작해서 77원까지 갔지. 그죠? 약 30% 정도 수익이네. 그죠? 30%업 정도 됐네요. 이렇게 됐네. 그죠? 30% 정도. 이 풋이거든요. 풋이 30% 정도 올라왔네. 그죠? 그럼 예상대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면 이거 풋 먹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그죠? 왜? 마이너스에 잡으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잡기만 잡으면 무조건 장중에 수익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야간장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쉽다. 제가 야간장은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매매하면서 손해받는 적이 정말 손꼽힐 정도밖에 없거든요. 뭐 주간장도 사실 뭐 크게 손해보진 않지만 사실 주간장은 매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적은 돈으로 매매를 많이 한 다음에 야간장에는 많은 돈으로 투자해서 적게 먹고 던져버려요. 즉 주간장은 옵션으로 치면은 한 개, 두 개 들어가서 매매를 100번을 하는데 야간장은 100개를 들어가서 한 번 딱 먹고 만다는 얘기지. 그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야간장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얘기죠.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입장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 야간은 굉장히 편하다. 100개를 들어가도 전혀 불안한 감이 없다. 주간장이 조금으로 여러 번 먹는다는 얘기는 주간장이 야간장에 비해서는 뭔가 좀 복잡하고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다. 매매가. 그래서 저는 사실 주력은 그 야간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꼭 주력이 주간이다 야간이다 구별하진 않지만 만약에 주간에 못 벌었다 그러면은 제가 잘하는 야간에서 벌면 되고요. 주간에서 일부 손실이 났다면은 야간장에서 복구를 하면 되고 수익을 전환하면 됩니다. 주간장에서 수익이 났다면 야간에서는 조금 더 벌어서 이날 전체 수익을 조금 더 플러스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조금 더 플러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야간장이다. 그럼 사실 주간장 할 필요 없고 야간장만 해가지고 매매해도 저는 100점 100승이다. 오히려 주간장보다는 야간장만 매매하는 게 수익을 낼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주간장에 일정한 수익을 냈을 경우에는 야간장 매매는 하지 않는다. 돈을 벌어도 하지 않는다. 주간장에서 일당을 완성했으면 야간장에서는 매매하지 않는다. 이날 돈을 벌어도 하지 않는다. 왜? 그게 저와 약속인 거죠. 돈 번다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10시에도 하고 11시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이 죽어요. 가상화폐 할 사람들이 왜 폐인되냐면 가상화폐는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가상화폐는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시세를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건 병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남자의 집착을 하면 집착병이라고 하잖아요. 스토킹이라고 하기도 하고 집착이라도 하는데 그게 병적인 거듯이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시간을 무한정으로 늘리면 그 병이 됩니다. 실제로 몸에 병도 오지만 정신적인 병도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잠 안 자고 24시간 매매한다고 해서 돈을 24시간 매매하는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10분을 매매하나 하루에 10시간을 매매하나 버는 돈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매매 시간을 줄이고 매매하는 시간을 전략을 하는 게 내 생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으니까 내 시간을 23시간을 쓴다면 1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도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대신에 나의 생활이 더 커지는 거죠. 뭐 스마트폰으로 매매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방금처럼 짧은 매매로 수익을 내고 빨리 매매를 끝낸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도 관계없고 저는 그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하루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걸로 만족이에요. 내가 얼마를 투자했든 언제 투자했든 어떤 시점에 투자를 했든 간에 내가 원하는 수익을 내면 저는 만족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 수익을 낸다. 그리고 그 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었고 지금도 그 방법으로 매매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욕심이 나는 경우 시장이 너무 좋아. 목요일처럼 시장이 너무 좋아. 그러면 가족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그럼 가족 온다고 하는데도 제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온나 그러고 계속 커피숍 매매하고 있으면 만약에 우리 가족이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 주식 끝나니까 같이 놀러가 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 나 이거 끝내고 갈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애들이 보면요. 부모들이 애들이 굉장히 미운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의 자식들이 굉장히 미운 이유 중에 하나. 엄마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커피 타려고 앉아있는데 야 너 늦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알았어 조금만 하고 잘게 하거든. 근데 그게 2시간 3시간이죠. 걔들도 2시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 2시간이 되는 거예요.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풀베팅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루 온종일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온종일 합니까? 왜 풀베팅 합니까? 풀베팅 하는 이유는 최근에 엄청난 손실을 났기 때문에 그 손해를 쉽게 복구하기 위해서 풀베팅을 하는 거고요. 풀타임 매매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보고 있으면은 왠지 오를 것 같고 안 보고 있으면은 왠지 큰 돈을 벌 것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10시간을 지켜보고 매매를 하나 10분 매매하고 지켜보고 매매하나 여러분들이 버는 돈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나는 사람은 여전히 마이너스일 거고 플러스 나는 사람은 여전히 플러스일 겁니다. 자기의 실력이 없어서 그 짧은 시간에 수익을 못 낼 뿐인 거지 여러분이 실력이 좋았다면은 하루 종일 매매할 이유도 없고요. 한 달 내내 매매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거지. 그죠? 단지 그렇게 지금은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뿐인 거죠. 자, 일단 예상은 이렇게 했고 이 예상이 제가 시장에서 적용을 시켜본 바 뭐 비슷한 흐름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어떤 시장이다? 아주 쉬운 시장이다. 이날도 제가 매매를 했다면 돈을 벌었겠지. 그죠? 야간장이 그죠? 예, 얼마를 벌었던 돈을 벌었을 겁니다. 예. 어떻게? 쉽게. 돈을 벌었을 테고, 어떻게? 쉽게. 빠르면 1분, 늦으면 뭐 3분 안에 뭐 5만원, 10만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는 시장이었고, 욕심을 더 부렸었으면은 뭐 300만원도 벌 수 있는 시장이었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저점에서 쭉 올라와서 다시 보합비를 만들었고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시점이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지수는 급반등을 해서 대략 한 2.2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네요. 이렇게 되면 풋은 아작이 날 거고 당연히 그죠? 풋은 아작이 날 거고 콜은 막판에 조금 급등하는 모양을 나타내겠다 그죠? 자, 조금 급등하는 모양. 풋은 아작 나고 풋은 급등하는 모양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보시면 다 아시겠지 그죠? 자, 월요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 알았던 건 뭐예요? 야간 시장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흘러갔다. 쉬운 시장이다. 쉬운 시장이니까 쉬운 시장의 매매 방법은 뭡니까? 대충 사서 던지면 된다. 대충 사면 던지면 된다. 뭐 대충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복잡하게 응용하지 않고 그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수익 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시장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건 알 필요 없는 거죠. 예, 하늘에서 비 내린다고 해서 나한테 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계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 온다고 해서 나쁜 것도 없고, 비 안 온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다. 단지 밥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월요일날 시장을 같이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래 살살 넣고 보면 여러분들 뭔가 보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렇게 놓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보이는 거 있습니까?
아, 잠깐만요. 아, 이틀 동안 너무 잘 먹었더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네요. 이 사람이 잘 먹어도 지친다 하더니만 정말 잘 먹었는데 지칩니다. 제가 지금 차라리 못 먹었을 때가 저 정신이 똑바르네요. 자, 한 1분, 한 10초 정도만 시장 잠깐 좀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뭘 확인하겠습니까? 다음날 어떻게 될지 보겠죠?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전날 야간이 내 예상대로 갖는 경우는 월요일은 쉬운 시장, 화요일이겠죠. 쉬운 시장. 안 간 경우에는 어려운 시장. 요거를 조금 세분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간 시장이, 그죠? 예상대로 간 경우, 이럴 때 야간 종가를 봐야 되겠지, 그죠? 야간 종가. 야간 종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야간 차트. 그 다음에, 당월물 가격. 당월물의 가격, 양합. 뭐 기타 등등 외국인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외국인의 모습이라든가 특히 선물 모습보다는 이 코스피의 모습, 외국인들의 동향, 그리고 이날 잡았던 사람들의 주포가 누구냐, 이러한 지점들을 조금 복합해서 봐야 되는데요. 딱 봐도 떨어지겠다, 그죠? 예, 이것만 봐서도 떨어지겠네, 그죠? 예, 미국 우리나라 야간장은 떨어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 쉬었다가 화요일은 어떻습니까? 화요일 장은 시작하면은 하방 잡으면 되겠다, 그죠? 올라서 출발할 경우에, 야간장 종가가 뭡니까? 0.4포인트 상승이죠. 뭐 이러면 저 같으면 바로 붙잡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요 하나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죠? 뭐 봐야 됩니까? 현재의 상황이죠, 현재의 상황. 마지막 거 현재의 상황.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양합이 되지, 그죠? 현재 양합 시점을 봐야 된다, 그죠? 시점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지금이 만기 몇 번째 주냐 이거지, 그죠? 예, 만기 몇 번째 주냐? 다음 주가 지금 다음 주 지금 만기 두 번째 주네, 그죠? 만기 세 번째 주입니까? 한 주, 두 주, 세 번째 주네요. 만기는 세 번째 주고 만기 전전주겠네, 그죠? 위로서 보면은 밑으로 내려서 보면은 만기 세 번째 주고요. 아래서 위 만기날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만기 전전주입니다. 만기 전전주. 그럼 만기 전전주에 매매하는 방법이 있지, 그죠, 여러분들? 만기 전전주는 어떤 매매를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그죠?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한 양압이 얼마인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초적인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 차트 같은 기본적인 분석을 했을 때 이러한 경우를 해서 주가가 갭 상승이 되었을 때 하락할 가능성의 프로테이지와 올라갈 경우에 프로테이지를 봐야 되겠지, 그죠? 이랬을 경우에 상승할 프로테이지와 하락할 가능성, 그러니까 상승할 가능성이냐 하락할 가능성이 많으냐 이거지, 그죠? 그럼 당연히 지금은 이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하락입니다. 베이시스를 보면은 0.5포인트네, 그죠? 0.5포인트 콘탱고 상태고, 야간장을 보니까 상승 마감. 그럼 화요일날 상승해서 출발하면은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더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괜찮은데 잠시 기다렸다가 주가가 하락할 때 이걸 잡을 겁니다. 월요시장 어디 되겠습니까?
알아서 말하고 이거 뭐 알면 맞출 수 있습니까 그거? 그걸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실제로의 메이저의 그 마이저가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말하면 그놈이 그놈이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충 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냐 보는데 그건 당연히 뭐 이거 물어볼 필요 없지 그죠? 예, 301.25다 그죠? 301.25포인트가 중요한 다음 지지선 자리이다. 그럼 시장이 월요일 아침에 캡상승이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바로 떨어질 것이냐, 올랐다가 떨어질 것이냐, 또는 여기서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 어떠한 원인은 알 수 없다 그죠? 그 종가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인데, 종가상으로는 하락을 해서 가능성이 높다. 그걸 알고자 하면은 시초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월요일날 일단 오전에는 이 풋으로 수익 낼 방법을 찾습니다. 풋으로 수익 낼 방법을 찾을 것이고, 장중에 못 찾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둘 거고, 찾게 되면은 풋으로 볼 거고. 근데 장이 시작하자마자 계속 올라버린다. 어떻습니까? 풋으로 보는 것과 풋을 사는 것은 틀리다고 했지, 그죠?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은 틀린 얘기죠. 하락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신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는 그 사람의 예상 능력이 얼만큼 뛰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있겠지. 얼만큼 뛰어나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상승을 하든 하락하든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나는 월요일날 하방으로 먹을 것이다. 그런데 월요일에 양압이라든가 또는 시장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또 계획은 바뀔 수가 있다. 거기까지가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최대치겠다, 그죠?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월요일은 뭐 상승하든 하락하든 관계없고 일단 하방을 노려보자. 하방을 노려보고, 또 하방을 노렸다가 계속 버티는 게 아니라 하방을 노렸다가 청산을 하고 또 하방을 노려보고, 그리고 일정한 수, 아직까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일정한 수를 돌파하거나 저항에 맞닿게 될 때는 하방을 베팅하거나, 돌파하게 되면은 돌파 베팅을 하거나 혹은 관망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월요일날 시장을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어지럽다기보다는 잠이 너무 오는데요. 자, 월요일날 다음주 시장의 예상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